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훌쩍 한 주가 지나갔네요. 이번 주는 이제 코스피를 중심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무려 2년 5개월 만에 코스피가 2,800선을 탈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기대했던 6월이었던 만큼 지수가 오르니까 내 종목도 오르는 거 아니야 싶었지만 내 종목은 오르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머니왕 2부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니왕 2부 다음 주 시장의 답을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욱 꼼꼼한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여러분의 고민 상담과 그리고 종목까지 찾아줄 두 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시간 김도형 의원 그리고 김민재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위원님도 잘 지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비가 오니까 오늘은 좀 집에서 쉬면서 재충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휴식 시간 알차게 머니왕 2부와 함께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음 주 시장이 어떨지, 어떤 섹터와 종목을 집중을 해야 할지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먼저 김도형 위원님, 네. 저희 다음 주 시장 이번 주랑 좀 비슷할까요?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적으로는 2,800선을 돌파했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초대형주,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 비중을 많이 실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포트 비중을 좀 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과 괴리감이 좀 나타난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에 대한 동력, 원동력은 바로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초대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개선은 그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에게 훈풍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약간 출발 선상이 좀 다르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요. 약간 중소형주들은 조금 작은 만큼 탄력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하게 피력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저는 이번 주 약간 괴리감을 보여줬던 시장에서 너무 실망하시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으로 조정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우상향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AI 반도체 비중 30%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의 증설 관련된 말레이시아의 증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HBM 쪽과 낸드 시장 그리고 D램 시장에 대한 캐파 확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를 통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증설에 대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15X라고 하는 공장, 청주 공장에 대한 것을 더욱 앞당겨서 완공을 하기 위한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장비 투자의 원년이 2024년이라고 여러 번 연초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는데 하반기에 장비 투자가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이제 AI 시장에 대한 확대가 AI PC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이쪽에서 시작된 것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다변화와
확대로 전환되면서 이제 글로벌 IDC 이쪽에는 엔비디아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AI PC와 온디바이스 AI 이쪽 제품은 그것보다는 좀 아래 단계인 제품, 뭐 NPU라든지 아니면은 퀄컴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추가적인 그 생산 확대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는 HBM 그 생산량 확대에 웨이퍼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D램 쪽에 대한 웨이퍼의 부족 현상, 그런데 여기에 온디바이스 AI 제품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반사 이익적인 측면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쪽 시장에 대한 레거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레거시 제품들이 쇼티지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를 위한 공장 증설에 대한 진행이 바로 M15X와 2026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인 용인 클러스터와 관련된 팹 공장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아직까지 AI 산업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보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글로벌적으로 특히 이제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독일, 영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등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합쳐서 제가 340조 규모의 클라우드 산업의 진행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면서 뭐 10조, 12조, 15조에 대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클라우드 산업과 웹 서비스 그리고 IDC, 데이터 센터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에 대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기업의 딱 두 종목만 꼽아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탑픽주 중 하나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5월달 마지막에 이전에 레벨업이 나오기 이전에 가격을 다시 한번 형성한 이후 6월달 들어서 상승에 대한 여력을 보여주면서 8만 원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점 전일 금요일 날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그 구간에서 이전까지 외국인들의 매수력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2,8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또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종목 중 하나인데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9조 원 이상 정도 나올 것으로 저희 컨센서스를 좀 잡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9조가 넘는 구간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8만 5천 원 이상에 대한 가격대까지 회복 아니 그 이상에 대한 돌파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하반기 레거시 시장에 대한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대 천왕이라고 불리우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이수페타시스가 58,200원 고점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11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에 대한 돌파를 하기 위한 그 힘을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원 극초반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80% 이상에 대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종목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에는 IDC, MLB 관련된 이슈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플러스적인 측면으로 애플의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변화 포인트가 나타나면서 매출에 대한 확대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말 목표에 대한 가격 그 예상치를 조금 변경을 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강도를 더욱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안내를 드리고요. 요 근래 들어와서 오늘은 비가 오지만 어저께까지 저는 이제 조금 숨이 막힐 정도로 많이 덥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전력기기. 비중 20%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산업이 단기적으로 조정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정에 대한 폭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죠. 어저께 전력기기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이 다시 한번 신고 가격을 갱신하면서 9.31%에 대한 상승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전력 쇼티지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 안에서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ESS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인데 글로벌 폭염, 그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성지순례를 진행을 하면서 5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거기에 섭씨 55도가 넘는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폭염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한 냉방 시설에 대한 가동률 확대는 어쩔 수 없이 전력에 대한 부족 현상. 대만에서는 TSMC가 전력 부족 현상으로 공장에 잠시 셧다운 들어갔던 그런 모습들도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올 여름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그런 산업이 테마가 바로 전력기기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프라에 대한 확대 그리고 그 기후에 대한 변화 이것이 전력기기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추가 성장에 대한 발판을 잘 마련했다라는 걸 보도록 하고요. 제가 대장이라고 하는 종목이랑 이제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두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대장 HD 현대일렉트릭이죠.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올해 1월 달에 한 8만 원 정도 했던 이 가격이 지금은 31만 7천 원 신고가에서 양봉을 완전히 꽉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5월 달 고점을 찍고 나서 11선에 대한 지지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우상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이 우상향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관련 기업들 안에서 가장 포트가 잘 짜여져 있는 그 그룹이 바로 LS그룹이죠. 여러 번 강조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HD 현대일렉이 부담스럽다, LS 일렉트릭을 사라. LS 일렉트릭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LS를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한 매수 가격이 이제 11만 원 정도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 거의 20만 원에 대한 자리를 확인한 이후 이번에는 61선 조정 그리고 LS 전선의 그 지분법 평가이 LS 전선의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장대 양봉으로 5.83%에 대한 상승을 보여준 것은 재도약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눌림목에서에 대한 공략은 1차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6월 말 어저께 이제 전략회의가 있었고 6월 말부터 7월까지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노력, 이 자본 유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7월 중에 3, 4시추의 첫 번째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성과 피팅, 그리고 밸브, 강관, 탐사 장비 쪽에 대한 니즈가 실질적으로 최대 수혜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딱 세 가지 종목을 찝어드리면서 안내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장 중에 대장, 한국가스공사가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때가 3만 원 가격인데 지금 64,500원까지 튀어 올라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대장 자리는 여전히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굉장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대응이 가능한 종목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엑슨모빌이 강하게 그 니즈를 보여주고 있는 엑슨모빌 관련주에서 1위 종목은 바로 태광이죠. 따라서 태광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적으로도 상당히 유효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월 마지막 구간 더욱더 매력적인 그런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월에 살펴봐야 할 섹터와 종목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력기기, AI 반도체, 그리고 대왕고래까지 좀 다음 주 시장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의 섹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스, 석유 이런 쪽으로 많이 공개를 해주셨잖아요. 이번 주도 좀 비슷할까요?
네, 저는 계속 전략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가스 쪽, 뭐 유가 쪽뿐만 아니라 저는 6월달 뭐 시작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우량주보다 테마주를 무조건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6월달을 보내면서 아마 많이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내가 우량주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우량주 중에서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가 특히 중소형주 반도체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상 이 대형주를 많이 투자 안 하시죠. 중소형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이 중소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빠져나와서 내가 테마주를 한 종목이라도 잡았던 분들은 지금 그 종목이 그래도 효자 종목이 되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즉 최근에 보시면 송전주 같은 경우가 200% 100% 가까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기술 같은 경우 뭐 80% 70% 올라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화장품주 마찬가지로 한 100% 가까이 넘게 올라간 종목들이 많고 여기다가 뭐 음식료 즉 뭐 라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류 또는 뭐 김밥 종목들 보면 다 지금 벌써 테마가 우리가 우량주에 집착하고 또는 반도체에만 계속 묶여 있는 동안 몇 개의 테마에서 벌써 100% 가까운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제 새로운 테마가 나왔죠. 영일만 테마주가 나왔고 지금 뭐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뭐 화성밸브라든지 기타 등등 벌써 그 테마에서도 100%짜리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반도체를 계속 고집하고 우량주를 고집할 게 아니라 지금은 지수가 계속 위로 꽉 막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는 대형주 때문에 삼성전자, LK하이닉스 또는 현대차, 기아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어차피 우리는 중소형주 투자하는데 코스닥을 봐야죠. 코스닥은 지금 계속 막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테마주 비중을 여전히 잡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섹터 모두 다 테마주 역시나 일관됩니다. 일단 이번 주는 볼만한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같은 경우는 송전주를 좀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먼저 많이 올라갔었던 이 테마였었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테마를 거치면서 수급을 좀 뺏겼지만 이제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금요일 같은 경우가 이 송전주 같은 경우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재룡그룹 같은 재룡산업,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하면서 송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러일으켜지는 만큼 다음 주도 역시나 또 테마 장세가 될 거고 송전주가 기술적 반등을 좀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송전주 쪽에 비중 10% 추가 비중 포트폴리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 한번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가온전선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재룡그룹, 즉 재룡전기와 재룡산업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전선주 같은 경우도 따라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보시면 고점이 어쨌든 높아진 상태에서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떠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지받고 있는 구간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지지 구간이 잘 형성되어 있는 뭐 45,000원과 46,000원 사이에서 지금 6월달 한 달 가까이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기에는 충분히 하단 지지는 잘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지를 받는 구간 자체가 보시게 됐을 때 4월달의 고점과 5월달에 연속된 고점이었었고 이 구간대에서 저항이었던 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던 즉 가장 지금 현재 지지를 받게 되었을 때는 가장 유력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뭐 단타 접근이라고 했을 때 충분히 지금 전선주를 내가 단타하고 싶은데 보신다면 가온전선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 세명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이미 11%에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윗꼬리가 달렸지만 이 윗꼬리는 장중 물량 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래도 전고점에서 주가 개인 투자들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였던 높은 가격대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당연히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러한 윗꼬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대 자체가 큰 밀림이 없었다라는 부분과 5,745원이 그 다음 저항 구간이었는데 종가상으로 그 위로 올려놨다라는 거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보셔도 되지만 제 투자 스타일대로 말씀을 드리면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아직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요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가온전선을 먼저 제일 우선순위로 보시고 다음 순위로 한 세명전기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송전 테마 다음으로 또 다음 주에 보면 괜찮다라는 쪽이 원자재 쪽입니다. 근데 사실상 원자재 쪽이지만 구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리 테마주가 원래 몇 개 없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다 관심주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제일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송전주가 올라간 다음에 원자재 종목들 중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게 바로 구리와 관련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송전주가 가니까 당연히 구리도 따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리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제로 금요일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좀 많이 밀림을 받았습니다. 밀림을 받았었던 원인은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송전주도 올라갔다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고 원전주가 말씀드렸던 구리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갔다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물량 소화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 물량을 좀 소화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테마주로 돈이 다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원래는 우량주도 가고 테마주도 돈이 분산돼서 가는데 우량주가 지금 오히려 빠지고 있다 보니까 손절치고도 테마주로 넘어가고 있고 우량주로 돈이 못 가니까 테마주로 더욱더 수급 쏠림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지금 기술적 반등에서도 충분히 괜찮게 단타 수익은 나올 수 있고 스윙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종목을 보게 되면 일단 제일 대장이었었던 풍산을 당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장에서 이미 상승폭이 좀 나왔다가 많이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중에 15% 상승, 종가는 3.4%로 꽤 큰 윗꼬리와 음봉이지만 물량 소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도 충분히 괜찮은 물량 소화 구간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로 위에 있는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63,500원에서 제일 높은 또는 제일 가까운 저항자리가 바로 67,250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속된 고점, 즉 올라가다가도 음봉을 한번 맞고 떨어졌었고 내려갔을 때도 개파락과 그리고 저항으로 바뀌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정말 좀 짧은 구간이지만 어쨌든 구간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7,250원만 뚫리게 되면 다시 한번 최고가 터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다음 종목까지 말씀드리고 추가 설명드릴게요. 풍산 다음으로 볼만한 종목은 이구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같은 관점으로 보신다면 저라면 차라리 풍산보다는 이구산업이 낫겠죠. 왜? 아직 덜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 조금 안타까운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상 가장 좀 견조하게 조정을 받고 매물대를 형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6,000원 위에서 버텼어야 사실상 매물대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올리기가 쉬웠을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뭉쳐있는 물량, 즉 이 6,000원대에 물려 있었던 물량 같은 경우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올라갈 때에는 이 물량을 다시 소화해야 된다는 관점이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목표가 최종 목표가 일단 6,000원까지는 짧게 보시면 목표가 설정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풍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67,250원, 즉 바로 위에 있는 저항 구간이 지금 풍산과 이구산업은 같은 레벨 수준에 있습니다. 둘이 뚫게 되면 똑같이 뚫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두 종목 다 목표가는 좀 짧게 잡을 수 있지만 여기가 돌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베팅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테마주를 말씀드리면서 앞 테마를 잠깐 정리를 드리면 다음 테마주는 제가 계속 최근에 6월달 계속 밀고 있는 영일만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송전도 10%, 지금 구리살럼도 10%, 그리고 영일만도 10%인데 가급적이면 지난 테마들 같은 경우보다는 신규 생성된 테마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규 생성된 테마는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이고 수급을 새로운 걸 좋아하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강하게 받을 거고요. 지금 뭐 송전이라든지 또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았다가 반등받는 파동이기 때문에 물론 고가를 뚫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앞에 두 테마는 조금 비중을 더 낮추는 관점도 괜찮다 또는 오히려 집중을 하실 거면 영일만 쪽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일만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이제 뭐 초반에는 저만 말했지만 이제는 뭐 하루 한 주가 지날수록 모든 방송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집중도가 점점 올라갈 거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보다는 또 그 다음 주가 훨씬 더 이슈가 많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태까지 많은 테마주를 놓치고 우량주만 집중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영일만 테마주를 잡으셔서 좀 반전을 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두 종목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종목 우린 PTS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오히려 금요일장에서 많이 내려왔는데 조정을 받는 구간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쨌든 테마성의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올라갈 때도 상승폭이 뭐 30% 또는 20%씩 올라가지만 조정을 받을 때에도 올라갔던 폭이 큰 만큼 내려갈 때에도 어느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조정을 받는 폭 자체가 클지언정 주요 지지라인을 깨지 않으면 괜찮다는 관점인데 우린 PTS의 지금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에도 7,100원과 7,300원대 즉 주요 지지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고 금요일장에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이 가격대를 사실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에는 문제가 안 되는 조정이라서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월요일장에서 큰 낙폭 뒤에 이제 낙폭을 멈추고 버티는 양봉 정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다시 또 좋은 매수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보게 되면 화성밸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상 우린 PTS와 약간은 비슷하지만 조금 덜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린 PTS는 지지라인까지 내려온 상태지만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성밸브가 또 한편으로는 강하다, 좀 더 잘 받쳐줬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전히 여부는 좀 남겨두고 있어서 밑으로도 빠질 수 있다는 관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안 올라간 종목들이 영일만에서는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수시로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꾀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위주에서도 여전히 높은 수익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긴 이 생성된 테마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송전과 원자재 그리고 영일만 테마를 공략을 해보면서 다음 주도 이번 주 시장과 비슷하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의 전략을 잘 정리해보시고 다음 주 시장 대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의 고민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내 종목에 대한 고민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두 위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전략 정리해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6월도 벌써 훌쩍 지나가서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코스피 시장의 지수가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2,800선을 탈환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내 종목은 오르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 어떻게 될까요? 태광. 네, 태광. 네, 그리고 오늘 매수가와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네, 15,398원. 네. 25%. 네, 태광 매수가는 15,398원이고요. 비중은 네. 25%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네. 조금은 고점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네. 계속해서 좀 상승 마감하면서 흐름이 돌아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매수가를 넘어설 수 있을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김도영 위원과 전략 세워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광은 15,000 지금 한 400원 정도 되시는데 혹시 네, 금요일 날 제가 수익이 났는데 상승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금요일 날 추가적인 매수를 좀 진행하시면서 대응을 하신 네, 것 좀, 같아요. 네. 예, 욕심을 내갖고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죠? 네. 우선적으로 태광은 제가 목요일 날 종가 베팅으로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시초가 네네. 자체가 굉장히 잘 잡혀져 있는 구간에서부터 제가 안내 드렸던 목표 가격이 1차적으로는 15,000원이다라고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예, 이 그래서 구간, 제가 네. 예, 그대로 이제 수익이 났는데 네. 또 이제 다른 여러 이제 말씀들이 또 17,000원대를 얘기하셔가지고 네. 예, 조금 더 욕심을 부렸는데 조금 너무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말씀과 안내를 좀 드리면 1차적으로 15,000원이라고 하는 이 구간이 작년 12월에 있었던 그 주요 매물대를 뚫기 위한 자리였거든요. 근데 네네. 굉장히 잘 소화를 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영일만 관련된 테마와 위쪽에 대한 것은 일정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7월 달까지가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 안에서 가장 지금 주목도가 높은 게 엑슨모빌이죠. 엑슨모빌 관련 종목에서 태광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볼 것인데 이런 종목은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완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든 아니면 대장주를 잡으셔가지고 홀딩을 하시는 두 가지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되는데 태광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해서 지금 오늘 종가에 어저께 종가에 대한 가격이 이때까지 고점을 만들었던 그 가격에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매수에 대한 단가가 좀 높으세요. 15,390, 15,400원 정도면 좀 높으시기 때문에 근데 비중도 좀 크시거든요. 25%. 그래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 눌렸다 올라가는 구간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엑슨모빌이 이쪽 포항 영일만 관련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유치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태광이 차기 대장주로서에 대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포인트와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잘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에 대한 것은 이제 완전 정배열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에 조금 더 베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13,000원 초반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미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비중을 35% 이상까지 담으시면은 조금 많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평균 가격을 좀 조금 낮추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전 고점 트라이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슈팅까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3,000원대 지금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담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비중을 많이 실지는 마시고요. 비중을 조금 더 올리시면서 15,4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15,000원 미만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셔야지만 좀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13,750원대도 괜찮은가요? 조금 더 떨어지게 기다릴까요? 조금 더 지금은 매수를 할 수가 없으시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시장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광 살펴봤는데요. 차기 대장주의 가능성까지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 사연자님께서도 걱정이 조금 많으셨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셨으니까요. 꼭 추가 상승까지 나와서 수익 실현까지 연결되길 저희도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어떤 종목일까요? 파라믹스요. 네, 세로닉스요. 매수가와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29,000원에 5%요. 네, 29,000원에 5% 세로닉스 알려주셨네요. 종가 대비해서는 매수가가 조금 높은 편인데 다만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 종목을 정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김민재 위원과 전략 세워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목소리가 되게 밝으셔서 다행입니다. 일단 이 종목 조금 수입을 봤었어요. 수익을 잠깐 보셨다. 네. 예. 일단은 대응 전략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지금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자리가 좀 사실 이탈이 됐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비중이 5%밖에 안 되셔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아마 손실폭이 29,000원이면 꽤 크실 텐데 지금 이 종목을 그래서 언제 좀 추가 매수해서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는 관점도 생각하실 거고 이거를 아니면 손절해서 뭘 바꿔야 될까 생각도 하실 텐데 두 가지 관점에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전문가로서 추천을 드리면 얘를 차라리 지금 정리하시고 이 정리한 비중을 모두 다 지금 새롭게 생성된 테마 쪽에 옮겨가셨을 때 이 종목을 더 빨리 손절친 걸로 메꿀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고 주요 저항대가 어디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제일 추세가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 자리가 지금 차트를 제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길게 늘어뜨려 놨고 보여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기로 했을 때 거의 2년 가까이가 지금 제가 주황색 선을 그어놨었던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계속 지지를 받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를 깨면 안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대가 이탈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탈이 나온 다음에는 이 구간대에서 저항받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예 매물대로 잡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다시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주요 매물대는 24,000원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가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평균 단가를 24,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24,000원보다 내 평균 단가가 추가 매수에도 위라고 했을 때에는 현금을 더 태우게 되셨을 때 돈만 묶이게 된다. 즉 의미 없는 추가 매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내가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할까라고 했을 때에는 주요 지지 라인이 지금 깨졌기 때문에 지금 18,990원이 금요일 종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난번 저점대였었던 15,000원 수준까지 열려 있어서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지만 낙폭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차라리 종목 교체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셨을 때는 내가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 15,0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말씀드렸던 24,000원보다는 평균 단가를 떨어뜨려 놓으셔야 이 종목이 반등하게 됐을 때에는 다시 매물권에서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종목을 교체하시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15,000원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관점과 목표가는 24,000원까지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꼭 24,000원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현금 비중이 아니면 추가 매수보다는 있는 현금으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로닉스 살펴봤습니다. 낙폭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의 방법과 매도 전략까지도 좀 세워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종목을 교체한 다음에 수익을 다른 쪽으로 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추가 대응까지 잘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더 중요한 종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두 위원의 종목 점검을 해볼 텐데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저희가 DIT를 6월 10일에 공략을 했습니다. 네. 공략하고 나서 바로 상승이 정말 잘 나왔죠? 네. 그러고 나서 약간의 조정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구간인가요? 사실 DIT가 조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네.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죠. SK하이닉스가 공장에 대한 증설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D램과 낸드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증설, 거기에 레이저 어닐링 관련해서 DIT에 대한 제품이 지속적으로 납품 확대를 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6월 10일 날 추천드렸던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있었던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DIT가 SK하이닉스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목표 가격 3만 원 언저리까지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강하게 어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추천드렸던 여러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까지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지금에 있는 자리는 한 번 정도 더 눌렸을 때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IT 조정이 아니라 횡보 장세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뷰티와 그리고 화장품도 공략을 했습니다. 바로 VT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상승이 나오는 건지, 근데 지금 진입은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좀 늦었다고 봐야 될까요? 개인들이 무서워할 때, 특히 이제 차트적으로 좀 무서울 때가 새로운 기회에 대한 동력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 데이터적인 측면, 수출에 대한 것을 감안한다면 VT를 비롯해서 화장품 섹터의 실적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VT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VT는 제가 완전 5월 첫 영업일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저희 머니왕 2부에서는 5월 13일 날 추천드리면서 조금은 높은 가격 25,000원, 26,000원 정도에서 매수가 됐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4만 원 목표 가격
4만 원 안내를 드렸는데 4만 원을 딱 찍고 나서 조정을 받았죠. 이번에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이제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동력, 그리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서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주식 가격은 올라왔지만 밸류는 여전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도를 높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고요. 추천드렸던 자리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50%가 넘는 수익에서 이번은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4만 원 돌파 기대감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VT 4만 원 돌파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의 점검도 좀 해볼게요. 위원님, 저희 흥구석유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에서 이제 계속해서 석유와 가스 관련한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 급등 후에 조정이 꼭 오잖아요. 지금은 어떤 구간이라고 보일까요? 지금은 이제 추세 돌리기 전 구간이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도 그렇고 이 머니형에서 이 종목을 갖고 오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머니형을 출연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출연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고 있는 건데 일단 뭐 여전히 괜찮기 때문에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종목이 5월 13일에 나갔었던 종목이고 63%, 즉 머니형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에서의 관점, 즉 지금 내가 우량주에 물려있는 거를 빠져나오고 테마주를 사야지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상 지금 우량주의 손실이 더 커지고 있고 벌써 몇 개의 테마를 놓치고 있다라는 게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일부라도 좀 정리하시고 종목을 갈아타게 됐을 때 지금 만약에 내가 한 종목에서 포트폴리오 63%의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 물려있는 우량주를 같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즉 시드를 더 끌어낼 수 있는 건 지금 테마주인데 얼마 없는 시드로 계속 빨리 수익을 많이 봐서 계좌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있는 게 올라올 때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움직일 좀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는 어느 정도 좀 돌려놨습니다. 지금 밑으로 보게 됐을 때 지지 라인이 세 군데 있는데 밑에까지는 내려오지도 않고 있고 그 위에서 지금 최근에 좀 버티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장중에 계속 윗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위로 들어주려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테마주를 내가 혼자 좀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잡아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지금 매수 가능한 자리이고 충분히 영일만 테마주는 아직까지도 초입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방향성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테마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얘기까지 나눠주셨네요. 그러면 흥구석유 봤는데 한국석유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종목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석유가 한 템포 빠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흥구석유는 지금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석유는 벌써 추세가 어느 정도 좀 돌아가 있죠. 즉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장중에는 21%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물론 윗꼬리가 달렸지만 종가상으로 12% 마감. 지금 보게 됐을 때 기존에는 계속 하락의 모양이었다면 지금 위로 약간씩 돌려놓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스가 계속 수급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우량주로 갈 수 있는 돈들은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우량주 지금 사실래요? 아니면 테마주 사시겠어요? 하면 당연히 테마주 산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시장의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한 번의 급등과 함께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됐고 약간씩은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결국 보게 됐을 때에도 테마, 즉 재료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정하는 주포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 종목을 끌어내릴지 아니면 유지해놨다가 또 뉴스에서 올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다음 주에도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테마 관련된 종목들을 좀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료가 유효한지 잘 살펴보시고 다음 주 시장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을 해야 할지 두 위원과 종목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다음 주 테마 장세가 이어지겠죠? 저는 여전히 그냥 반도체 섹터가 좋게 보이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숟가락을 얹어야 될 때는 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왕고래 관련된 테마의
숟가락을 얹긴 얹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테마성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두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히려 어설픈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완전 대장주로 거래를 하시는 게,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포스코 그룹 관련해서 포항 영일만 원유가스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IR에서 직접적인 언급까지 했죠. 어저께 전략회의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에너지 그리고 SK E&S가 참석을 하면서 관련 주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잘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아침 방송에서 53,000원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완전한 저점 맥점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구간 65,000원 돌파한 이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강조를 드린 종목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6만 원 터치 이후에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1대장, 2대장에 대한 자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쪽 영일만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온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수혜를 잘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현재부터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목표 가격은 8만 원을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6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반도체 좋지만 여전히 올라타야 될 때는 올라타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왕고래의 대장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민재 위원의 종목 볼게요. 위원님, 다음 주에도 테마 관련해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어쨌든 시세 차익을 위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수익 좋을 종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테마주가 지금은 역시 돈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명 말씀드린 동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사실상 말씀 안 드려도 영일만 테마주에 대한 모멘텀은 다 알고 계실 거라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마찬가지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지금 금요일에는 살짝 눌려 있는데 영일만 테마주의 종목들이 다 6월 3일에 이 유전이 발견됐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은 지금 조정이 나왔었고요.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을 때 한국석유나 흥구석유는 아직까지 돌리진 않았지만 돌리려고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동방 같은 경우는 이미 돌려서 주가가 가장 높게 올라갔던 구간까지도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는 자리는 저는 3,350원 구간대가 마지막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처음 돌파가 나왔을 때, 즉 상승이 나왔을 때 테마에 대한 이 이슈가 불었을 때 6월 4일에도 여기에서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즉 3,350원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려 내려왔다가 재반등에서도 역시 3,350원에서 윗꼬리를 달렸습니다. 근데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드디어 이 3,350원대가 뚫리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여기 3,700원과 2,790원 선 그어놓은 건 목표가기 때문에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 저긴 저항 구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3,350원이 마지막 저항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구간대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고 오히려 저항이었던 자리를 지지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3,700원, 손절가 2,79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두 분의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직후에 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 위원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신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 플러스 이제 하반기에 대한 매수 포인트와 수익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어떤 산업에 대한 폭발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난다 여러 번 강조드렸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지금 영일만 테마 관련된 부분과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포인트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민재 위원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테마 관련해서도 대응해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상 지금 주식 투자분들 갈립니다. 내가 지금 테마주를 잡고 있는 사람과 안 잡고 있는 사람들의 계좌는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누군가는 지금 다음 주가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지금 계속 답답하고 지루한장이다라고 한다면 당장 지금부터라도 한 종목이라도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장 잡아야 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오늘 무료 방송도 준비 잘 해서 오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